자, 교재는 404페이지 횡령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영득행위설 통설과 판례 입장이죠. 자, 영득행위설을 따랐을 때 일시 사용, 손괴, 은닉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 이 영득행위설, 월권행위설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설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시 사용, 손괴, 은닉 목적은 영득의사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죠? 자, 밑에 해설 가보면 자, 월권행위설도 알아두셔야 돼요. 비록 소수설이긴 하지만 월권행위설 관련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월권행위설은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 할지라도 이 월권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는 점, 자, 그 점도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2번 질문. 자,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갑, 아니다 했기 때문에 갑은 비신분자가 되죠. 자, 재물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을 그랬습니다. 이때 이 을은 업무자라 했기 때문에 신분범인데요. 그 신분도 가중적 신분이죠. 자, 가중적 신분범에 방조 형태로 가담한 겁니다. 그러면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했다고 했을 때 우리 형법 제33조죠. 본문입니까? 단서입니까? 단서죠. 이 단서를 적용합니다. 자, 단서를 적용한다면 성립은요. 성립은 무겁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은요. 가볍게 아니라 보통 범죄로 처벌을 하죠.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자, 저질렀다는 말이 성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으로 성립하지만 처벌은 여기 처단이죠. 처벌은 단순으로 처벌을 한다. 그것이 단서에 따라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사실상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처분했다. 무슨 얘기죠? 횡령죄죠. 여기 타인 재물 보관자가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데 그 처분에 있어서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됩니다. 자, 안 된다 X. 자, 4번.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채권 양도 판례가 변경된 거 아시죠? 최근에 판례 변경됐습니다. 자, 이때 채권 양도 통지를 승낙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얘기인데요. 횡령죄 된다 그랬습니까? 횡령죄 안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관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전합 판결입니다. 이 채권 양도 판례도 그 최신 기출을 가보면 아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뭐 문제란 거 별거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문제 방향성도 있긴 하지만 이런 지문들 하나씩 쏙쏙 빼서 다른 기출과 섞어서 막 낸다든지 최신 판례 한두 개 섞어서 낸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자, 교비회계죠. 교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특정된 겁니다. 용도가 특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도들을 써야 됩니다. 다른 용도들을 쓰게 되면 바로 횡령이 되어버리죠. 자, 밑에 보면 다른 사용 용도를 썼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횡령이 되는 겁니다. 자, 송금 절차 착오로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이 돈은 보관자, 즉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관자 지위가 있잖아요. 신의칙상. 그런데 임의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명신탁은 2자간이든 3자간이든 계약이든 전부 다 횡령죄가 안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법적으로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보죠. 4번 보죠. 채권량도 나와 있죠. 채권량도 통지를 승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3번. 작년도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죠. 반드시 계약 당사자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조리까지도 신의체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자, 위탁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명신탁은 다 빠지는 거죠. 자, 4번 질문.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자, 피해자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를 받게 되면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사기죄는 기수다. 됐어요? 기수입니다. 자,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면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범인 사이에는 신의식상의 위탁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위탁관계 성립한다는 말은 횡령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횡령죄가 안 돼요. 즉 사기 이용 계좌에 돈이 꽂히면 기수가 되는데 그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횡령이 되질 않을까요? 누가 인출한 거예요? 범인 인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질 않는데 왜 횡령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죄가 됐는데 거기서 내가 이것을 또다시 또다시 인출했거나 뭐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럼 피해자가 사기 계좌에 돈을 1억을 넣었다고 하면 1억을 피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인출했다고 하면 또 1억이 또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럼 2억 손해를 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호주머니에 나간 돈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1억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것은 내가 본 피해는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 할지라도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 않고 사기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 위탁관계에는 소유자의 직접적인 위탁관계에 기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작년도 7급 검찰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자, 1번 보면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 기타 비용은 영업자 재산이 되죠. 영업자 재산이 됩니다. 익명조합일 때 그래요. 그래서 영업자가 타인 재물 보관자에 있지 않다. 왜? 영업자 소유니까요. 그래서 이 이자가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판례 무지 중요합니다. 2017년도 판례인데 전직렬에서 이 2번 판례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도 보니까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노트를 지금 펼쳐보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요 시간이 끝나고 다음 강의 때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필기만 해두세요. 사기 범행이 이용되는 사정을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몰랐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알고서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준 겁니다. 자, 요 계좌를 빌려준 것이 사기 방조가 됩니다. 사기 방조, 종범이 되는 거죠.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온 그 돈을 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임의로 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사기 방조라니까요. 알았다는 말이 사기 방조라니까요. 사기 방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질 않는다. 그 논리가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논리랑. 그렇죠? 여기서는 범인 인출했지만 이 사기 범인이 인출했지만 별도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 사기죄의 방조도 이 친구랑 같이 공범인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논리에 따라서 이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횡령이 되질 않는다. 그 그림은 이어지는 시간에 제가 노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범죄 수익 은닉이라 했기 때문에 불법어린 급여물이죠. 불법어린 급여물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했죠. 반환 청구도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갑이 1현금으로 교환해서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공동상속자인데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권능이 없잖아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횡령죄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5번 법학 경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위탁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와 같은 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보통 계약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법률의 규정, 관습, 조리, 신의치까지도 발생합니다. 맞죠? 자,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앞에 문제랑. 자, 보시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래, 알고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적금 매치를 양도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사기죄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방조인 종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자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갑은 종범 갑입니다. 갑은 피해자를 위해서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횡령죄 안 된다니까요. 보관하는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 방조에 해당할 뿐입니다. 자꾸 나올 겁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고 약간씩 응용해서 자꾸 변형돼서 기출문제에 수록되어 있어요. 양자가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 채권 양도는 통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횡령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문제 6번 법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동업하기로 약정했죠. 그런데 동업관계가 해지됐고 결국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단독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자, 니은범 매매 형식을 취했다 하니까 이것이 매도담보인 거예요. 매도담보법리 기본 강의 때 다 들었을 겁니다. 자,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매각대금은 누구 거다? 예외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원래 매도담보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담보의 예외 법리가 되죠.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채무자가 자기 소유 인물을 소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이 사람이 자기가 명의자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겁니다. 법 대외적으로. 자, 그에 따라 낙찰이 지었고 이 명의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요? 소유권자라고요. 임의 처분했다 할지라도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리을번. 자, 보관하던 약소금을 현금으로 할인했다. 약소금을 현금 할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횡령액은 약소금에 찍혀있는 액면금 상당액일까? 어음 할인액일까? 이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어음에 찍혀져 있는 금액이 횡령액이에요. 10% 할인된 금액이 횡령액이에요. 아니, 액면금이지. 어음 액면금입니다. 종이에 찍힌 할인된 금액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선이자를 뗀다 그러죠? 선이자. 그러니까 100만원 빌려주면 선이자 10% 띄고 90만원을 주잖아요. 그쵸? 뭐 사채업자나 은행권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내가 90만 원 받았으니까 90만 원 갚습니까? 100만 원 갚아야죠. 그쵸?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령 액수는 어음에 찍힌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음방 가봐요. 자, 매수인이 이러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자, 매도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자,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 차용금의 일부는 매도 금액에 대금으로 우선 주고 교부하기로 하고 그렇게 약정했다는 겁니다. 이 약정이 무슨 약정이죠?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방식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 약정이 그 방식을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금전을 차용해서 이를 전부 이미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횡령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약정한 건 뭐야? 이렇게 약정한 것은 매매 대금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방법을 설정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봐봐요. 매매 잔대금 지급 방식을 정한 것이다.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정했다 해서 이 물건이 네 거다. 이런 식이 아닌 겁니다. 7번 갑니다. 자, 변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변시 문제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와 섞여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여러분도 변호사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본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 그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이해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서울대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이제 중위권 대학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형법을 배우는 이 형행죄에 관련된 내용도 똑같은 변시 판례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변시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문제,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고 다른 영역.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뭐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배우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시 문제를 공부하냐? 변시 문제는 대학 교수가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 그게 이제 문제의 선두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파급되어서 자꾸 이제 공개되잖아요. 신문 문제가 공개되잖아요. 문제가 공개되고 이제 여러 학원 강사를 비롯해서 그 밑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자꾸 이제 문제가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무원 영역에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만들어서 변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시에서 만들어주면 변시나 법형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그 문제가 파급 효과가 있어서 이제 우리 쪽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시나 법형을 푸는 이유가 그런 내용,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동업 관계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동업자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동업자 중 그 동업재산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라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즉 타인 소유인데요. 타인 소유를 자기 점유했죠. 이물을 횡령하면 횡령이 되는데 횡령액이 뭐냐? 내 지분을 뺀 나머지가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가 횡령이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분이 이 물건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물건이 이만큼 있다면 쪽쪽에서 이만큼은 내 거, 이만큼은 네 거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느 하나의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전체에 그 사람의 지분과 나의 지분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로 봐야 돼요. 자, 2번 풀었습니다. 한 명이 간명의로 낙찰받았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인 갑이 처분했다 할지라도 내 물건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속자들 나왔는데 상속지분, 다른 형제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횡령죄가 안 돼요. 횡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분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갑이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함으로써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가 되는데 이것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론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판례는 작물죄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